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69.57달러로 마감했고요. 마이너스 2.96%를 보여줬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119.85달러를 보여주었는데 마이너스 3.34%를 보여주면서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종목 다 크게 빠진 하루였고요. 오늘은 앞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주주들이 현재 질문하고 있는 이 1위의 주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질문이 1위로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먼저 국제적인 경제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이 나스닥은 한 주 동안 2.9% 정도 빠지면서 3대 지수 중 가장 많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P는 0.19%의 하락, 이 나스닥 역시 0.05%가 하락하고, 이 다우도 0.59%가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빠지고 있는데, 이 유가의 상승이 에너지 관련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유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주가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테슬라와 알파벳이 미국 시간으로 7월 22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 구글과 테슬라가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 이 테크 기업의 가치에 대한 전체적인 시험 평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알파벳은 이 주당 순이익은 2.9달러 정도, 이 매출은 1,01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24% 정도 성장한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구글은 차세대 AI 서버칩을 자체 개발 중이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과연 현재 AI 전쟁에서 구글만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시간으로 7월 23일인 목요일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13차 비행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스페이스X는 8월 4일에 첫 번째 어닝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 테슬라와 스페이스X까지 이어지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기업의 어닝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스페이스X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될 뉴스들이 좀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첫 분기 실적 발표는 공식적으로 8월 4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이라고 발표가 나고 있고, 스페이스X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캐스트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적 발표 이틀 뒤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락업이 해제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내부자들이 팔지 못하게 묶어두었지만 이제 그 주식이 본격적으로 풀리게 되기 때문에 과연 스페이스X는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궁금해지고요. 또 락업이 처음으로 해제되면서 스페이스X의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큰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게 되는 주식의 물량은 발행 주식의 20%라고 하고, 최대 9억 1,150만 주가 한꺼번에 풀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더하면 약 1,092억 달러의 규모며, 스페이스X 상장 당시 공모 규모보다 훨씬 더 큰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175달러를 유지해야 추가로 풀릴 수 있는 10% 물량은 주가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잠겨 있는 상황이고, 현재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도 관련돼서 많은 가짜뉴스와 복잡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지난주 목요일 발사를 해야 되는데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0억 달러가 증발했고, 이 랩터 엔진 2개를 교체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 재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의 GPU를 520억 달러 규모로 사들일 거다라는 대만발 가짜뉴스가 나오면서 훨씬 더 복잡했었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아니라고 확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현재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테슬라의 어닝 발표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3% 가까이 빠진 배경부터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 표면적인 이유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옵션 시장에서 나온 신호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7월 24일 만기 옵션 기준으로 시장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위아래로 약 7% 정도 움직일 거라고 반영해 두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움직일 거다라고 옵션 투자자들이 미리 돈을 걸어둔 셈이고,
그런데 여기에 걸려있는 숫자가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의 최근 몇 년간 실적 발표 후 평균 변동폭은 약 9%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이 가격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실적 발표 후 주가의 변동성이 오히려 평소보다 조용할 거다라는 예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시각도 좀 갈리는 상황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실적을 앞두고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으며, 이 팁랭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12명의 애널리스트는 매수를 추천하고 있고 28명은 보유를, 4명은 매도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고 있는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405.42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위인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확신에 찬 강한 매수 의견도 아니고, 이번 어닝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조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옵션 시장을 한번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 어닝 이후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쪽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분석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테슬라 옵션에서 이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이 약 5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이 시장은 실제로는 하락하는 쪽에 상당한 돈을 걸어두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베팅의 원인을 테슬라의 가치 계산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도 나오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은 339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이 자동차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만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같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주가의 대부분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실적 발표 때마다 이 회사가 했던 미래의 약속을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지가 매번 시험대에 오르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중요하지 않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발표되는 숫자도 중요하고,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15.8% 늘어난 22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매출 총 이익률도 21.1%까지 회복했었는데, 현재 2분기에서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정말 계획대로 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이런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주들이 직접 투표로 올린 질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주들은 테슬라가 가려는 로보택시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질문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게 된다면, 이 세이 테크놀리지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테슬라 주주들이 실적 발표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질문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질문마다 이 대표하는 테슬라 주식수까지 같이 표시되기 때문에 단순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분이 이 질문에 공감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300개에 가까운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 투표수를 기준으로 1위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면 620표를 받고 있고, 140만 주를 대표하는 질문에는 이 테슬라가 3분기 연속으로 로보택시 관련 단기 목표를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말까지 미국의 50%를 커버하겠다라던 목표부터 최근에는 상반기 안에 7개의 도시를 추가하겠다라던 목표까지 도대체 이게 지켜지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주주들이 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회사에게 따지는 질문을 1위로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140만 주를 가지고 있는 대표 주식 수는 이 개인 주주 몇 명이 장난삼아서 올린 수준이 아니라 그만큼 이 질문에 힘이 실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을 로보택시로 커버할 것이라고 말했었고, 실제 연말이 되었을 때 확인된 결과는 0% 정도를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말까지 8개에서 10개 대도시권에 로보택시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대도시권 기준 한 곳 정도에 그쳤고, 현재 3개 주 중에서 실제 상업 운영에 들어간 곳은 없는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 콜에서는 유료 승객을 태우는 차량이 베이 지역과 오스틴에 합쳐서 500대가 넘을 것 같고 매달 2배씩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대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던 약속들이 매번 숫자만 다를 뿐 패턴 자체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도시명, 이 구체적인 대수까지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 다음 실적 발표에서는 그 약속에 대한 언급 없이 새로운 약속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2위의 질문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로보택시 운영을 더 빨리 확장하는데 그 걸림돌은 무엇이고 이 사이버캡 생산 계획과 어떻게 맞물리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 2분기 동안 댈러스와 텍사스에서 무감독 주행 서비스가 시작을 했지만 현재 오스틴은 서비스 시작 1년이 넘었지만 차량 대수가 20대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핸들도 없는 사이버캡도 오스틴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이 목격되곤 있지만 정말 일반 고객을 태우는 상업용 서비스가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에 올라오고 있는 글들이 상당히 공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0년 넘게 테슬라를 응원해온 한 투자자가 쓴 글이고, 이분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서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명백한 패턴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 목표가 그렇게 불확실하면 아예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달라면서 약속을 못 지킬 거면 최소한 왜 못 지켰는지 투명하게라도 설명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고, 이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도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점점 회사에 대한 신뢰 자체가 깎이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이 테슬라를 강한 매수가 아닌 이 보유라고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월가 역시 현재 회사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테슬라가 사이버캡과 로보택시에 대해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지금까지 속도 조절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날짜를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향 자체를 속인 적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로보택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사람을 태우고도 있고 이 도시수만 예상보다 좀 늘어나는 게 더딜 뿐인데, 한마디로 날짜 약속은 계속 못 지키고 있지만 이 로보택시 자체가 아예 없다거나 안 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실제로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크게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현재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점, 또 댈러스와 휴스턴, 마이애미까지 실제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나오고, 앞으로 실제로 자율주행이 성공하게 되고 로보택시가 이 도로를 다니게 된다면 이 시장의 규모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되는 지연에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장기적인 그림은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때쯤 되면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누군가는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본다면 이건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규제 승인이라는 변수 때문인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바다는 자율주행 자체 인증은 통과했지만 실제 상업 운행을 위한 허가는 아직 신청도 안 한 상황이고, 애리조나는 반대로 주정부의 승인은 났지만 실제 운행 시작은 그보다 한참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연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또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자율주행 규제 절차의 속도를 너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치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는 구글의 알파벳의 경우에는 검색 광고와 클라우드라는 이미 검증되고 있는 현금 창출원이 있기 때문에 AI 투자가 좀 늦어져도 회사 전체에 큰 문제를 끼얹히진 않은데요. 반면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이익만으로는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보택시라는 미래 사업 하나에 회사 전체의 신뢰가 걸려있는 구조이고, 이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캡에 대한 신뢰 문제는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옵티머스까지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질문은 바로 옵티머스의 3세대 생산과 이 대량 생산이 정말 2027년에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묻고 있고, 또 외부 판매 일정에 대한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말을 해석해 본다면 정말 테슬라가 옵티머스에서도 날짜를 지킬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이 로보택시에서 쌓인 불신이 옵티머스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본다면 테슬라는 정말 날짜 약속을 잘 지키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날짜는 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방향 자체,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거짓된 것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닝 발표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정부의 규제 승인 진행 상황을 회사가 얼마나 솔직하게 공개하냐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어닝에서 테슬라는 정말로 솔직하게 설명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낙관적인 숫자만 이야기하면서 퉁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